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본업의 경쟁력이 이제 높인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19만원대 회복이 오늘 5장에 이제 거의 이제 그 부분가 올라갔거든요. 내일 이제 회복 여부가 상당히 이제 추세적인 면에서 중요하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만원대 주가가 만만치 않다. 셀트리온 본업의 어떤 경쟁력이 높이고 있다. 이미 이제 사실은 5월 달에 이제 13만 9천원까지 빠졌고, 2020년도에 연말에 이제 한참 주가가 잘 났을 때 가격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이 빠졌다가 이 한 14만원대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반등이 한 21만 5천원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밑바닥에서는 또 이제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또 한 15% 이상 좀 빠졌던 흐름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시장에 빠질 때는 이제 안 좋을 때는 시장보다 좀 강하게 좀 빠졌다가 시장이 회복될 때는 좀 반동이 느리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좀 탔는데 시장 영향을 계속 좀 받습니다. 이게 대형주의 어떤 흐름들도 있고 수급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리스크도 있고 종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있으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본격적인 어떤 반등을 좀 시도를 했죠.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면서 목표가들이 상향이 거의 뭐 30만원 부근까지 나오면서 20만원을 올 초에 이어서 처음으로 8월 달에 올라가면서 1년 6개월 만에 월봉상에 이제 파라볼릭자도 이제 바뀌는 이런 어떤 추세의 어떤 반등이 수급과 더불어서 견조하게 올라가서 자 22만원 뭐 조만간 25만원도 갈 등세로 올라갔다가 사실 다시 또 이제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라는 이 부분 결국 이거 뭐 쉬운 말로 이거죠. 이제 금리를 내년 부터는 올리다가 좀 낮출 거야 이런 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이제 수급이 돌면서 7, 8월 달에 이제 이 흐름들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또 이제 또 종지부를 찌워주었던 게 이제 제롬 파월 연준회장이 잭슨홀을 해서 그렇진 않고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 관련되는 코멘트를 하면서 좀 조금 이제 이 어떤 분위기들이 좀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분위기들이 어떻게 좀 이제 될 거냐. 그리고 여기를 좀 지지해 줬던 게 2분기 실적까지 있으면서 강한 반등이 나름 이제 바이오주 중심으로 일어났고, 이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실적 관련되는 부분, 수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맞물려야,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본업의 어떤 경쟁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제품의 어떤 지배력 어떤 강화, 신제품의 공급 확대, 이런 어떤 실적 성장 전망 자체는 계속 지금 우세한 어떤 입장이고, 특히나 2분기에도 괜찮고 3분기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이잖아요.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만 9월 한 말 정도 되면 3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작년에 3분기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도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또 이제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강세를 좀 이어왔다가 단기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었죠. 그리고 한 10, 그러니까 한 20만원대 위에서 사실 좀 놀고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수급상에서 단기 좀 매물도 좀 던지면서, 21선에 또 지지가 안 되면서 18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좀 그래도 시장하고 같이 좀 했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저점을 이제 찍고, 5월달, 6월달에 이제 좀 부진한 흐름에서 좀 반등이 왔고요. 그때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너무 쌌죠. 사실 뭐 바이오주들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거의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80%, 90%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번에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 바이오 쪽 섹터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끝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빠지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말은 뭐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셀트리온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이슈가 없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분다라고 하면 쉽게 뭐 100% 가까운 어떤 흐름이 올라가는 게 이제 바이오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뭐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왔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같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제 오면서 1분기 어떤 영업이익률대에서 30% 초중반으로 다시 또 끌어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본업에 관련된 어떤 경쟁력의 회복으로 기관들도 목표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단은 올려놨던 부분들은 그만큼 이 단발적인 어떤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으로 20만원을 넘고 했다가 이제 다시 또 10만원대로 아주 갑자기 또 별 또 이제 지지 없이 또 내려오는 어떤 모습이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어떤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이게 대형주니까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보면 너무 좀 이제 쉽게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수급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셀트리온이 또 이제 좀 안정을 좀 찾는 듯 했던 부분이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또 확대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9월달에 이제 FOMC도 있고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변수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베타 지수가 높으면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베타 지수가 너무 이제 높으면 좋을 때는 조금 움직이고 안 좋을 때는 이제 더 많이 빠지는 요런 어떤 이제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 주가 어떤 움직임들이 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업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하고 이게 겹쳐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본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투자도 하고 상반기에 뭐 자사주 매입도 했고 여기에 빠진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거든요. 9월 달이면 3분기 실적과 이제 향후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석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이번에 반등을 다시 이제 20만원대라든지 20만원대 중반대까지 연말 본다라고 하면 가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어떤 다시 이제 상승의 어떤 모멘텀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어떤 경쟁은 계속 뭐 격화되고 있지만 셀트리온의 어떤 중장기 어떤 전망의 어떤 부분들은 이게 이제 실적이 나빠졌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베그젤마라든지 이제 향후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뭐 스테레라 관련되는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달에 이제 이 데이터 발표도 또 학회에서 또 하지요. 그만큼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력과 개발력과 출시는 계속 이제 계획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어떤 이제 기사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램시마, 트룩시마 관련해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은 작년보다 이제 매출액은 한 21%,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56이니까 영업이익은 뭐 크게 이렇게 증가는 하진 못합니다만 매출 단의 어떤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IB하고 이제 SC 관련해서 듀얼 포뮬레이션 관련되는 전략들이 계속 이제 견주하면서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 계속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램시마 IB 제형이 한 30% 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을 만큼 점유율이 높으니까 내년 연말로 기대되는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헬스케어 어떤 직판 체계 전환, 뭐 미국도 이어지겠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후속 주자들의 어떤 이 부분에서 수익성은 계속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유럽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FDA에서 이제 승인 어떤 기대감들이 연내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9월 달에 유럽 뭐 피부과 학회하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그젤마하고 이 CTP43 관련되는 부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자,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양봉. 자, 오늘도 지금 갭업 일단 양봉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계는 일단은 장중에 또 어떤 매수 흐름으로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는 지금 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하고 이제 개인들은 좀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5일선 부분에서 멈췄습니다만 이 5일선을 좀 뚫고 21선 딱 이게 이제 19만원, 20만원 이 회복들을 해주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단기 파라볼릭자가 돌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본래 추세대로 가는 흐름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좀 나오는 흐름들이 좀 기대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